9월 7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대신증권, 이제 공은 스페인으로 22 정책평가, 대우증권 22 무제한 국채 매입, 레디고, 한국증권 22 또 한 번 시간을 벌었다. 부국증권, 증시 반등을 위한 세 가지 조건. 한양증권입니다. 상승 역동성 아직 부족하나 기술적 반등 이어질 듯. 신영증권, 시진핑의 남자들 자리 배치 시작. 동양증권, 환호하기는 이르다. 유진투자증권, QE3는 대선 이후의 히든카드. 네, 오늘 아침 증권사들은 ECB 정책회의에 대한 평가들 내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은 스페인으로 넘어갔다라고 전했는데요. ECB의 효과는 일단 시장에 중립 이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 도입이 확정이 됐는데요. 국채 매입의 한도나 매입 대상 등도 최근에 형성된 시장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구제금융 이후 방화벽의 본격 가동에 주목해야 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2000선을 향해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그리스의 재정부실 문제가 처음에 부각이 됐던 때나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도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 또 2000을 향한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또 한 번 시간을 벌었다라는 제목인데요. 국채 매입이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시장의 진통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라기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맞춰줬고 또 긍정적인 미국 경제 지표가 일부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는 점도 유럽 증시 그리고 호주 달러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정치적인 힘 겨루기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밝혀졌는데 말하지 않더라도 이 반대한 사람이 독일의 분데스방크 총재로 지뢰 짐작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독일과 스페인의 줄다리기는 따라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50포인트 가까워질수록 대타와 주식 비중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번 달의 고점을 1950 정도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호재가 나와서 1950 근처까지 올라간다면 오히려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야 할 때다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ECB 정책회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요. 동양증권에서는 아직까지 환호하기는 이르다 이런 제목을 달아서 좀 설명을 찾아봤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 기대에는 부합했다. 앞선 증권사들과 비슷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태화를 기본으로 하는 무제한의 채권 매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 수준에는 부합을 했다라고 전했고요. 스페인의 2년물 국채금리도 따라서 빠르게 하락했다라는 점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은 역시 있다고 봤고요.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더 경기 회복이라는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까지는 이르다는 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말 발표될 고용지표 등 미국 경기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이번 재료만으로 환호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데일리 리포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허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은혜 기자가 얘기한 부분도 좀 많이 눈에 띄네요. 네, 일단 실제적으로 보고서 많이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우려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공통점을 살펴주시죠. 네, 일단 공통점은 워낙에 이제 미국장, 유럽장이 많이 급등해서 나왔기 때문에 ECB 안도감에 따른 단기 랠리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우리 장 분위기가 건설주 그리고 이제 은행주, IT주 일부 이제 좀 느꼈던 분들은 느끼셨을 건데 이미 이제 IT랑 그 유동성 수혜군들 포함해 조금 올랐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팅이 어제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데 아침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겠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사실 어제 종가에 보니 건설주가 일찍 올라오는 거 보고 많이 예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리포트는 동양증권 앞서서도 이야기됐던 증권사인데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주목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금요일 날은 왜
뭐 증권사가 리포트를 잘 안 쓰네요. 데일리가 잘 안 나오는 쪽이 많아서 몇 군데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이제 경계감을 좀 키우게 하는 리포트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동양 쪽에서는 일단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리스크 완화를 돕겠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기대하는데 신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라는 게 사실 뭐 그 관점에 따라서 이분들은 이제 데일리 슈황을 쓰기 때문에 단기 추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선은 5일 20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추세인 200일은 우상향입니다. 이 점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지표의 하락만으로 상승 추세를 언급하기는 힘들고 또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경기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양증권에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경기선인 200일선은 지금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ECB가 국채를 매입하는데 이제 이에 따른 시중의 유동성 팽창을 막기 위해서 불태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인플레를 우려를 억제를 하겠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좀 했습니다. 사실 어제 유럽적 시황을 보면 그 드라기 총재가 경기 부양이나 이런 쪽보다는 유로화를 살려내겠다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정책이 그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 쪽보다는 포커스가 지금은 유로화의 붕괴를 막겠다 이런 쪽으로 좀 잡혀 있는 것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예. 동양증권의 경기선은 121선인가 봐요. 이거를 좀 조금 하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은 이제 이평선은 사실은 모든 기술적인 그 분석가들이 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쪽에 동양증권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네네네. 자, 오늘 출발 상황은 확인해 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2%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